저는 유튜브에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보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제 인생의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저희 집안 이야기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딴소리만 하더라고요. 제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이혼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이상하게도 두 분 사이에 부부싸움이 잦았는데 그 싸움이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에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1년 전에 이혼하시고 말았습니다. 두 분의 정확한 싸움의 원인은 지금으로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고 이혼한 뒤로는 제가 부모님에게 그 일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셨는데 주로 아빠가 엄마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때로는 물건을 부수고 손을 휘두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너무나도 무서웠고 한때는 아빠를 미워하고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아빠의 폭력을 버티지 못한 엄마가 제 양육권을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며 집을 나가셨고 그 이후 아빠는 제게 엄마가 남자가 생겨서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간 거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대충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정말 정확하게 어떻게 된 일인 건지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아빠는 자영업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오지는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혼자서 하실 수는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아서 종종 엄마가 나가서 도와주기도 했고 직원도 한두 명씩 썼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신 것 같은데 엄마는 항상 생활비에 쪼들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철들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싸우시던 두 분이었지만 정말로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기에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지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셨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로는 마음속으로 엄마를 많이 원망하며 살았어요. 이혼한 후로 전혀 연락도 되지 않았고 제 얼굴을 보러 한번 찾아오지도 않아서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그런 엄마를 잊으라고 다신 찾지 말라는 소리를 자주 하셨습니다. 엄마가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안 돈을 다 그 남자에게 가져다 주는 바람에 아빠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지금 우리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건 전부 다 엄마 때문이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운이 좋게도 학교 기숙사에 살게 되면서 아빠는 고향집에 혼자 남았어요. 그때부터 아빠는 혼자 살기 외롭고 너가 없으니 적적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더니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던 어느 봄에 어떤 분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상대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아빠 가게에서 오랜 시간 일을 했던 동네 언니였어요. 풀타임으로 일을 한 건 아니었고 아르바이트로 몇 년 하다가 주말 알바로도 몇 년을 일을 했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도 저와 알고 지낸 지 10년이 훌쩍 넘었고 30대 중반의 나이라서 저와는 11살 차이, 아빠와는 거의 20살 차이가 났죠. 저와 겨우 1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새엄마라서 저는 처음에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헤어지고 난 뒤에 새엄마가 본인에게 많이 도움을 주고 이제는 정신적으로도 버팀목이 되어주었다고 제게 말했어요. 새엄마가 싫진 않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아빠 가게에서 일을 하는 친한 언니였을 때는 자주 같이 밥도 먹고 가깝게 지냈던 것 같은데 새엄마라고 부르기도 낯간지러워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본가에 잘 내려가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방학 때도 그냥 알바를 하면서 서울에 있었어요. 가끔 한 번씩 집에 내려가면 우리 집에 있는 새엄마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져서 이게 내 집이 맞는지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 자주 내려가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아빠와도 거리가 생기게 되어버렸죠. 재혼을 반대하거나 새엄마를 인정 못한다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새엄마는 저한테 별다른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아빠와 결혼해서 그런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제가 딸로 느껴지지는 않았나 봐요. 저도 엄마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고 새엄마도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20대 중반의 다 큰 딸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여자들이 어색해서 얼굴도 못 보고 살았지만 그 반면에 아빠는 새로운 삶에 꽤나 만족해 하셨어요.
제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하면 새엄마에 대한 칭찬을 그렇게 하시고 그 사람이 들어온 뒤로 요즘 가게 장사도 잘 되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어차피 대학 들어간 뒤로 독립한 것과 마찬가지고 아빠가 행복하다면 저는 그걸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취직하고 나면 이대로 따로 살게 될 테니 새엄마와 마주칠 일도 그다지 없겠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지금까지도 명절에는 한 번씩 내려갈까 할 정도로 정말로 서로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도 지원해 주시고 종종 생활비와 용돈도 보내주셨어요. 생활비의 대부분은 제가 알바를 해서 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끔 주시는 용돈 덕에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대학 졸업 전에 취업이 확정되어 아빠에게 큰 걱정 안 끼치고 서울에서 혼자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학을 다니며 알바를 했던 돈과 아빠가 준 용돈을 모아둔 걸로 졸업과 동시에 혼자 편하게 살 수 있는 작은 방을 하나 구해서 자취를 하며 회사를 다녔어요. 그렇게 처음 취직한 회사가 다행히 제 적성에 잘 맞아 지금까지도 별다른 문제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좋은 남자도 만나 얼마 전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 웨딩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으로 해둔 적이 있습니다. 웨딩 촬영은 조금 무리하면서 연예인들도 찍는다는 유명한 곳으로 정했고 결과물도 맘에 쏙 들게 찍은 사진이라 제가 봐도 예쁘게 잘 나온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올린 그 사진을 보고 엄마의 언니였던 그러니까 이모가 정말 10년도 넘는 오랜 시간 만에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 결혼하니? 내가 너 결혼하는 줄 알았으면 축의금이라도 진작 보냈을 거야. 너희 엄마는 너가 결혼하는 소식 모르고 있던데. 엄마가 아빠랑 이혼한 뒤로 자연스럽게 외갓집 식구들과는 연락이 완전 끊어져서 그동안 서로 소식을 모르고 살았는데 제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정말 오랜만에 이모가 제게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저는 며칠 날 결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모는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어버려서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진 못해도 축의금을 보내준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이모는 그동안 자기가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도 많이 있고 결혼만큼은 꼭 축하해주고 싶으니 끝까지 알려달라고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죠. 저는 물어볼까 말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엄마는 지금 잘 계시냐고 이모에게 물었고 이모는 그냥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도 엄마를 찾거나 보고 싶어 하지 말고 결혼 예쁘게 잘해서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제게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난 엄마지만 지금은 잘 살고 있는지 재혼은 해서 새로 가정을 이뤘는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모는 엄마 소식에 대해 저한테 말을 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몇 달 흘러서 제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전날 너무나도 긴장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부터 메이크업이며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느낀 건데 뭔 결혼식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정신없게 하는지 정말 아침부터 혼이 쏙 빠져서 뭐 했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저희대로 고생이고 아빠는 새엄마와 손님을 만나라고 바쁘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빠 쪽 친척분들은 새엄마가 젊고 예쁘다며 칭찬을 하는 소리가 자자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과 신부 대기실에서 결혼식 시작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객으로 와준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인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갑자기 조금 낡은 옷차림의 중년 여성분이 신부 대기실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를 앞으로 눌러 쓰고 있어서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제 쪽으로 다가와 저와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봉투를 하나 저한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얼굴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였는데 그분은 저와 눈을 잠깐 마주치더니 오랜만이네. 잘 커서 다행이다. 결혼 축하해. 라고 말씀하시고는 황급히 뒤돌아 나가셨어요. 10년도 넘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누군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죠.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못 보고 살던 시간에 비해 주름이 많이 진 얼굴이었지만 바로 엄마였어요. 저는 다급하게 엄마를 불렀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황급하게 신부 대기실을 빠져나가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잠깐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어 따라가 봤지만 그대로 식장을 떠나버려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정신이 없었는데 결혼식 내내 엄마가 신경 쓰여서 집중이 하나도 되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엄마가 왔다 간 걸 전혀 모르는지 결혼식 내내 그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결혼식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 근처 호텔에 묵게 되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정신없게 보낸 탓인지 일단 남편과 밥부터 먹고 방에 들어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누워있다 보니 또다시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이모가 엄마에게 말해준 건가 등의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아까 엄마가 제게 주고 간 봉투가 떠올랐어요. 단순하게 축의금이 들어있는 봉투라고 하기엔 일반적인 봉투 사이즈가 아니었고 약간 크고 두툼했기 때문에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봉투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축하한다는 말이 적힌 작은 카드와 함께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그 통장은 제가 중학교 졸업하면서 엄마가 세뱃돈 모아준다고 제 이름으로 만들어주신 통장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친척들에게 용돈을 3만 원, 5만 원 받으면 그때마다 엄마가 나중에 크면 돌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10,000원만 빼고 전부 가져가서 그 통장에 저금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엄마가 그 통장을 진짜로 돌려주러 왔구나 싶어서 잠깐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100만 원 정도 들어있겠구나 싶었는데 그 통장 안에 찍혀있는 잔액은 3천만 원이 넘는 큰돈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통장 내역을 다시 살펴보니 최근 몇 년 동안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매달마다 꼬박꼬박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고 난 뒤에 제가 결혼할 때 돌려주기 위해서 이 통장에 돈을 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약간 감동을 받았고 엄마를 계속 원망하고 살았던 것이 조금 미안해졌어요. 일단 엄마에게 전화해서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모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모가 대답하기로는 엄마는 아마 지금 저와 연락을 하지 않으려 할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엄마에게 결혼식에 와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만 드리고 이야기만 조금 하고 싶을 뿐인데 대체 왜 연락을 피하시는 건지 물었는데 이모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정 그런 생각이라면 자기가 엄마를 설득해 볼 테니 너는 일단 아무 걱정 말고 신혼여행이나 잘 다녀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장에 별 뾰족 한 수가 없어 이모에게 꼭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찝찝한 기분을 뒤로한 채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면서 혹시나 엄마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엄마에게 줄 선물도 함께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신혼여행을 가서도 엄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대체 엄마는 무슨 이유로 그 오랜 시간 제 통장에 매달 돈을 넣고 있었던 건지, 왜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제 결혼식 날에 몰래 나타나 금방 사라져버린 건지, 궁금한 게 산더미같이 많아서 빨리 돌아가서 엄마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인천공항으로 입국해서 집으로 가는 공항 리무진에 앉아 또다시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와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주고 싶은 선물도 있으니 꼭 만나야만 한다고 했어요. 이모는 너가 정 그렇다면 주말에 엄마와 이모와 함께 셋이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대신 조건은 아빠에게는 절대 이 사실을 말하지 말고 저 혼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 대답을 하고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설레는 마음이 반, 긴장되어 떨리는 마음이 반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만에 엄마를 만나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물어봐야 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30분 먼저 나가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1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모와 엄마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모는 오랜만에 만나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였고 엄마는 멀리서 봐도 결혼식에서 뵈었을 때 느꼈던 것처럼 그간 고생이 많으셨는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모와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엄마와도 약간은 어색하게 인사를 했는데 엄마는 왠지 모르게 불안해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 엄마와 이모에게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엄마에게 갑자기 결혼식에는 왜 나타나서 통장을 주고 사라진 건지 물었어요. 엄마는 그냥 저한테 주고 싶었다고 짧게 말씀하시곤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겨우 그런 대답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훈훈한 분위기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어색하고 답답할 줄은 몰랐어요. 이모가 대충 저희 모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지금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너가 이해해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모의 말을 듣고 저는 갑자기 화가 나서 왜? 엄마 아파? 다른 남자 만나서 아빠랑 나 버리고 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았어야지.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 보여? 대체 어디가 아픈 건데? 라고 말했고 제 말에 엄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저희를 보고 있던 이모는 한숨을 푹 쉬며 엄마 대신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모의 말은 엄마는 사실 바람을 핀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바람을 핀 건 엄마가 아니라 아빠였습니다. 엄마는 애초에 아빠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는 아빠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져 물었고 처음엔 미안하다고 싹싹 빌면서 빨리 그 여자를 정리하겠다고 하던 아빠는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그 여자와 헤어지기는커녕 엄마와 심하게 다투게 되면서 나중엔 손찌검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와 오랜 시간을 다투며 아빠에게 괴롭힘을 당한 엄마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가서 이혼을 하겠다고 아빠에게 말하자 아빠는 엄마를 협박했다고 했어요. 저를 데리고 나가면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절대 저희 두 모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아빠는 엄마에게 위자료도 한 푼 줄 수 없고 딸도 내어줄 수 없으니 엄마에게 너가 몸만 나가라고 울음장을 놨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식구 모두 다음날 아침에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거라고 경고하는 말에 그 당시에 엄마는 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아빠가 너무 무서웠고 하루가 멀다 하고 가해지는 아빠의 주먹질과 욕설에 엄마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바람을 핀 오명을 오히려 엄마가 다 뒤집어쓰고 집에서 혼자 나가셨죠. 그 이후로 엄마는 처음 몇 년간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엄마 혼자 살며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모들과 외할머니에게도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대요. 만약에 자기가 하는 말을 듣고 이모와 외할머니가 아빠와 싸움이라도 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아 무서웠다고 그래서 그냥 오랜 시간을 혼자 외지에서 살면서 식당 일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불안함에 떨며 혼자 지내는 동안 엄마에게는 큰 병이 찾아왔어요. 불안증, 공황장애라고도 하는 마음의 병이 와서 지금도 밤에 잠도 편히 잘 수 없고 언제라도 아빠가 찾아와서 자기를 해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떨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날 제 결혼식에도 많은 시간을 고민하다 엄청난 용기를 내어 제게 그 통장 하나를 전해주기 위해 온 것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아빠를 마주칠까 너무 무서워서 한참을 예식장 앞에서 벌벌 떨다가 간신히 올라간 것이라고 이모는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들어와서 제게 몰래 봉투를 전해주고 나가는 길에 예식장 입구에 있는 아빠와 새엄마를 보게 되었는데 그 새엄마가 바로 아빠의 불륜녀였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아빠는 가게에서 그 여자와 대놓고 불륜을 저질렀고 그 사실을 알고 아빠에게 따졌던 엄마에게 그토록 잔인한 짓을 오랫동안 저질렀던 거였습니다. 이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동안 날 버리고 떠난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던 것이 너무 미안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고 자꾸만 눈물이 나왔어요. 10여 년이란 짧은 시간 사이에 너무나도 약하고 왜소해진 엄마의 모습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포에 떨며 혼자 살았는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앞으로는 내가 아빠에게서 엄마를 지켜줄 테니까 우리 계속 앞으로도 연락하고 살자고 말을 했고 엄마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 길로 엄마와 이모를 보내고 집에 도착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와 했던 이야기를 아빠에게 물어 사실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빠는 그 여자의 말을 믿지 말라고 다 거짓말이고 부녀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나쁜 여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너한테 찾아갔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는 뱀 같은 여자야. 그 말 고지고대로 들을 거 없다. 저는 아빠에게 지금 엄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둘 중에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알 방법은 없으나 아빠에게는 새엄마가 있으니 나는 앞으로는 아빠보다 엄마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본인이 대학 보내고 시집까지 다 보내놨는데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정말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본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빠에게 둘 중 누구의 말을 믿을 수는 없으니 아빠와 일방적으로 인연을 끊거나 원망할 생각은 없고 그저 새엄마는 나에게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겠다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엄마와 내가 만나는 것을 간섭할 생각하지 말고 만약 아빠에게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럼 나도 아빠가 하는 말을 무조건 신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제 말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는 그 뒤로도 몇 번 더 만났어요. 처음보다는 많이 제가 편해지셨는지 불안함도 덜해 보였고 말도 조금씩 점점 많아지시더라고요. 그간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손은 주름이 많아졌고 안 그래도 작은 키는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부모님 두 분의 사정은 어떻든 간에 이제는 엄마를 제가 보살펴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제가 연휴를 맞아서 모처럼 아빠 집에 하루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일치기로 밥만 같이 먹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새엄마가 그 자리에서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걸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는 네 아빠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줬는데 배신하고 낳아준 네 엄마한테 붙는 게 맞아? 그럴 거면 대학 보내준 돈이라도 다시 내놓던가? 아니, 아빠도 가만히 있는데 왜 저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일에 아줌마는 빠지라고 했더니 밥 먹다 말고 저한테 물컵을 들어 뿌리려 하더군요. 일단 제가 피해서 별로 물을 맞지는 않았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고 저 여자가 뭐라고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아빠나 그 여자를 안 보고 살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싶었죠. 똑같이 물을 얼굴에 끼얹어 줄까 하다가 그냥 제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제가 그 여자 뺨을 올려쳤고 아빠한테 다신 내가 안 올 테니까 저 여자랑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한 뒤에 가방 챙겨 들고 올라왔어요. 제가 때렸더니 등 뒤에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빽빽 질렀지만 아빠가 하지 말라며 그 여자를 뜯어말리더라고요. 아빠는 그 뒤로 가끔 제게 안부 전화를 한 번씩 하시긴 하지만 서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아빠도 제게 할 말이 없을 거고 저도 아빠한테는 별로 하고 싶은 말이 없네요. 일단 지금은 다시 아빠를 만나러 갈 마음이 전혀 없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싫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아빠와 완전히 인연을 끊고 영원히 안 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나 아빠가 이 일 때문에 괜히 엄마를 찾아가서 해코지를 하면 안 되잖아요. 명확한 사실관계를 떠나서 아빠한테는 새엄마라도 있으니 저는 혼자 불쌍하게 지냈던 엄마 옆에 더 있어줄 생각입니다. 솔직히 지금은 아빠가 싫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네요. 지난 10년 동안 아빠를 불쌍해하고 엄마만 원망하며 살았던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이제라도 그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되돌리며 살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